반갑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의 화신 단독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심리학 프로젝트 이어서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구성주의하고, 그리고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 이 게슈탈트 심리학 간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던 영상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이 게슈탈트 심리학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게슈탈트 심리학을 얘기할 땐 항상 빼먹을 수 없는 베르트하이머라는 심리학자,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베르트하이머가 얘기했던 게슈탈트 요인하고 가연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가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운동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예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운동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는 거 잠깐만 들으시면 뭔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베르트하이머의 연구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만큼 이 베르트하이머의 공헌이 상당히 큽니다. 이 베르트하이머는 두 개의 도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전멸을 시킵니다. 전멸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만드는 거. 이거를 근데 동시에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깜빡일 때는 이건 가만히 있고 이게 깜빡일 때는 이게 가만히 있는 식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 두 도형이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필름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진짜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카메라 관련 회사였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필름 이렇게 현상할 수 있게 이렇게 읽힌다고 표현하죠. 요즘 시대 말로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컷이 한 컷 한 컷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진짜 오랜만에 제가 언급하는 거라 가지고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반가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진관에 맡기면 하루 이틀 정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세상 좋아졌죠. 그냥 핸드폰 켜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찍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제 이 필름에 사람 하나를 담아가지고 각각의 컷을 완성시킨 다음에 이 하나를 따로따로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정지돼 있죠, 정지.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빈 공간이 이제 양쪽에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물 양쪽에. 그죠? 근데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이제 빠르게 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애니메이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들. 그것들 전부 다 한 컷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그죠? 움직임을 구현해내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로 놔두고 봤을 때는, 한 컷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별거 아니고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것들이 뭔가 연속으로서 이어지게 된다면은 움직임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트하이머는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지되어 있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연속해서 운동이 보이는 현상이 바로 가현운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현운동은 의식이라는 것이 결국 요소들의 총합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죠? 구성주의였죠. 그죠? 구성주의와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왜 설명이 안 되냐? 요소들의 총합이라고 얘기했던 구성주의는 이렇게 연속돼가지고 뭔가 한 컷으로 봤을 때는 정지되어 있지만 이 여러 컷을 움직였을 때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구성주의로는 해석이 안 되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게슈탈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게슈탈트 요인은 이제 베르트하이머가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이 여러 요소들, 한마디로 지각된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여러 요소들이 따로따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덩어리로. 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체제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군화 이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베르트하이머는 그 덩어리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바로 게슈탈트 요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게슈탈트 요인이라는 건 무엇이다? 이런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의 덩어리로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요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리라던가 아니면 생물학적 구조상의 뇌 구조상의 어떤 인식 메커니즘으로서 되어 있는 그 요인이 뭐다? 바로 게슈탈트 요인이다. 덩어리로 인식하는 요인이 게슈탈트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인의 예를 몇 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접의 요인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까운 요소가 통합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선 4개가 아니라 마치 기둥 2개처럼 사람들을 인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선이 이렇게 근접해가지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운 요소가 통합됐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선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을 뭐 이만한 무슨 뭐 베을림 기둥이나 뭐 이런 뭐 엔타시스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네, 뭐 도리아 양식이다 이러면서 막 기둥 아름답다. 그리스에 온 것 같네. 재현해 놓은 것 같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근접의 요인으로서 우리가 게슈탈트 요인 중에서 가까운 요소가 통합돼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요인은 폐쇄의 요인입니다. 폐쇄의 요인. 폐쇄의 요인은 뭐냐면은 폐쇄된 요소가 통합돼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폐쇄된 요소가 통합돼서 보인다. 자, 이렇게 놓고 봅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들은 이제 구멍이 다 뚫려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된 공간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 폐쇄됐다라고 칩시다. 사각형처럼. 그러면 이게 폐쇄된 것은 선 4개의 뭐랄까 이어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각형으로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폐쇄된 요소는 하나의 통합으로서 하나로서 보인다. 덩어리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폐쇄의 요인입니다. 네, 폐쇄의 요인. 세 번째는 좋은 연속의 요인입니다. 좋은 연속. 그냥 연속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연속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바로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5라는 숫자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보면은 지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숫자 5는. 그죠? 근데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물론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지각을 하기 쉽겠지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러면 이제 진짜로 지각하기가 어렵겠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각할 수가 없죠. 바로 즉시 여기서 숫자 5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숫자 5를 말하려고 했구나. 네가 왜 근데 숫자 5를 이렇게 표현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연속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것을 5라고 바로 지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시겠죠, 이제? 이거는 좀 연속성이 덜했기 때문에 지각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사의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유사의 요인. 유사의 요인은 뭐냐면은 비슷한 요소가 통합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 켜가지고 보통 사람들 핸드폰에 뭐 몇 명이나 깔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퍼즐 맞추기 같은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어플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잘 그릴지 모르겠는데 맞나? 아무튼 뭐 잘 못 그리지만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수리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슷한 요소끼리 통합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사의 요인은. 비슷한 요소끼리.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보통 퍼즐 맞출 때 뭐 4개가 하나씩 해가지고 이 라인을 터트리거나 지운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냥 바로 이렇게 인지가 되죠. 이 라인 없어지겠구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요소들이 통합돼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는 한마디로 뭐다? 통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베르트하이머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사물 전체를 인식할 때 받는 자극, 그죠? 그 자극이 가능한 한 단순한 방향으로 인식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순함 또는 단순한 방향으로 인식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자극을.
이 자극을 사물 전체를 인식할 때 받았던 그 자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 사물 전체를 볼 때 받았던 그 자극, 아까 5번 보셨죠? 5번 숫자 5. 숫자 5를 보실 때 사물 전체를 인식했을 때 뭐 이런 자극들 있잖아요. 이런 자극들. 이런 걸 봤을 때 단순함으로 인식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제 세부적으로 복잡한 것들을 따로따로 떼내가지고 각각 개별적으로 인식하려는 그런 메커니즘이 먼저 발동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좀 어려운데 프레그난츠 법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다양한 이러한 게슈탈트 요인,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총 4가지가 있었죠.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다? 결국 인간의 심리, 내면에 바로 프레그난츠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작용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인식 안 한다라는 거예요. 게슈탈트 요인으로서. 근데 우리의 이러한 내면 속에는 이러한 프레그난츠 법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베르트하이머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과 인생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 거 뭐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냥 당장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거라도 조금씩 하나씩 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다 보면 조금이라도 신선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빠뜨려서 경험 요인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본단 말이에요. 볼 때 과거의 경험이 보는 것에 영향, 이펙트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있고 C, D, E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13처럼 보이면은 당연히 B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보면 뭐다? 당연히 A와 C 사이에 있는데 요렇게 생겼으면은 13이 아니라 B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왜 그렇다? 경험 요인에 의해서 통합됨으로. 또 뭐였죠? 근접의 법칙. 그죠? 근접 요인도 여기에 작용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 지각에서 얻는 정보가 있죠. 누구나 다. 그 정보 중에서 이제 노이즈가 많거나 정보 자체, 정보량 자체가 적으면 경험이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경험이 뭐다?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노이즈가 많거나 정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적으면 우리의 경험이 현재의 인식 이거에 보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경험 요인이라고 부른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게 있겠죠. 뭉개진 문자의 형태에서 본래의 B라는 문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13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 경험에 의한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잘 그릴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모르겠다. 내가 그려놓고도 진짜 모르겠네.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마치 어떤 경험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제가 너무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젊은 여성으로 보이기도 하죠. 뭐 왜 젊은 여성으로 보이냐면은 뭐 여기가 이렇게 뭐 칠해져 가지고 이거 모자처럼 해놓고 이게 여자의 뭐 이렇게 눈꺼풀처럼 돼 있고 여기는 뭐라 그랬지 옛날에? 아, 여자의 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여자처럼 보이는데 이걸 또 노인으로 보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뭘로 노인으로 봤다? 바로 이거를 눈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코라고 생각해가지고 눈, 코, 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노인으로 봤었어요.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거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해. 너무 그림을 아주 형편없이 그려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는지 분명하게 전달을 못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여성과 노인 두 가지로 보일 수 있는 것들. 예. 아니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게슈탈트라고 치시면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독자가 그림을 더럽게 못 그린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경험 요인은 뭐다? 경험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그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언제 영향 준다?
너무나 소음이라든가 이런 방해작용의 요소들이 많거나 시각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거나 그죠?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많거나 아니면은 그 제공된 정보 자체, 여기서 정보는 뭐겠어요? 시각 자극이겠죠. 시각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각 정보 자체가 적을 경우에 뭐다? 바로 경험이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본다든가 이렇게 본다든가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13이 아니라 B로 본다든가 할 수 있다 라는 게 오늘의 이 경험 요인을 말할 때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베르트하이머가 얘기했던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의 핵심적인 부분, 게슈탈트 요인, 그죠? 그리고 이런 경험 요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지? 가연 운동, 그죠? 가연 운동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게슈탈트라는 게 요소의 결합이 결국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소를 보기보다는 우리는 전체로서 인식하는 게 먼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